안녕하세요. 불교 쉽다 이야기입니다. 불교 참 쉽습니다. 쉬운 것을 어렵게 이야기하는데 어려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이 어려웠으면은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부처님이 된 다음에 단시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귀의를 했겠습니까? 그죠? 3년 안에 교단이 어마무시하게 커졌거든요. 그래서 국왕들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불교가 쉽기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불교가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고 모든 사람을 평안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 가운데 여러 가지 시대가 발전하고 이렇게 논쟁이 많이 붙고 딴 종교들 사상들하고 부닥치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논쟁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체계가 정교해지고 표현이 아주 엄밀해지고 이러다가 보니까 후대에 들어서는 부처님 말씀을 아주 정교한 논리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교한 논리들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운 게 공입니다. 공, 비었다 이거죠. 그래 공이 뭐예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러니까 이게 물리학 얘기인가? 이렇게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공같이 오해를 많이 받는 얘기도 없습니다. 근데 공은 쉽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공, 연기입니다. 연기. 모든 불교의 교리는 연기라는 인연생기, 인과 연으로 만들어졌다는 이것의 시대와 상황에 따른 신장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표현을 할 필요가 있다. 정밀하게. 이랬을 때 나온 개념이 대승불교와 함께 나온 개념이 공입니다. 왜 비었다는 말이 나오느냐. 부처님께서는 연기로서 모든 법에 모든 존재나 현상에 실체가 없고 무아뜨만이고 모든 것은 또 항상 변화한다고 말했는데 불교의 어떤 종파에서 영원 불변한 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그거 아닌데요 하고 나온 것이 바로 대승불교의 공사상입니다. 그래서 공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비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공에는 몇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불교적인 사고방식은 어떤 용어나 모든 현상을 볼 때 그 이름은, 개념은 현상의 한 측면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인연다발이 이쪽 면을 표현한 거냐, 이쪽 면을 표현한 거냐, 아니면은 이러한 측면을 표현한 거냐,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본 거냐. 그러한 입장에서의 용어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공이다 했을 때, 비었다 했을 때는 뭐예요? 비었다는 말이 왜 나왔겠어요? 실체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이런 게 바로 공입니다. 그럼 뭐예요? 현상에 대한 상황 판단으로서의 얘기가 있습니다. 현상에 대한 상황 판단. 논리적으로 이렇게 보세요.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공이라는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자체의 의미도 됩니다. 세상 자체, 나와 너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이 공간 자체도 공이다. 이렇게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이라는 용어에는 어떤 상태, 수행 상태, 그죠? 생각의 수준, 이런 것을 표현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좀 입체적으로 똑같은 말로 공이라는 말로 쓰이다가 보니까 또 많이 헷갈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현상에 대한 판단을 한번 보십시다. 공사상을 정립을 한 게 용수인데요. 나가르주나죠. 용수의 대표적인 저작으로 중론이 있습니다. 가운데를 논한다. 중심을 논한다. 중심이란 전체거든요. 전체를 가운데에서 전체를 바라보는 이 전체를 논하겠다. 이렇게 해서 중론이 있습니다. 그 중론의 관사제품에 유명한 개성이 하나 있습니다. 공이 뭐냐 했을 때 이런 개성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인연생법 모든
인연으로 만들어진 모든 법들은, 그러니까 인연이 모든 법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전제가 됩니다. 이것은 아설즉시무, 이것들은 모두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나는 말한다. 역위시가명, 그리고 이것들 모든 것들은 법이다. 이렇게 이름 붙은 것들은 가명, 임시적인 이름이다. 가설적인 이름이다. 그리고 역시 중도의,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도의 뜻을 가지고 있다. 중도의 이치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미증유일법, 옛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나의 법도 이러이러한 게 없었다. 뭐가? 부종인연생, 인연을 따라서 인과 연의 결합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다. 시고일체법, 이러한 까닭으로 일체의 모든 법, 일체의 존재나 현상이라는 것은 무부시 공자, 공 아닌 것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이름이 있다 그래서 그 이름에 해당되는 실체가 있다고 착각을 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생각이 대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금 리모컨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 리모컨이다. 그랬을 때 이 리모컨이라는 게 실체가 있느냐 이거죠. 그죠? 실체가 있으면 이건 불변입니다. 안 바뀝니다. 그죠? 딴 데 가서도 리모컨이고 딴 데 가서도 리모컨이고 리모컨으로서 영원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리모컨을 이루고 있는 이 플라스틱이나 이 속에 있는 회로라든가 여러 가지 스위치의 접촉도라든가 그죠? 이런 여러 가지가 뭐 습기를 만나거나 노후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고장이 납니다. 그럼 고장이 나면 이걸 버립니다. 버리면은 이것을 이루었던 인연, 리모컨을 이루었던 인연의 리모컨으로서 용도가 필요 없으니까 이것을 하나하나 해체를 합니다. 해체를 하다가 보면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으로 재활용되고 여기에 있는 회로판은 또 귀금속 추출하고 이런 대로 회로판 재회생 작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인연이 흩어지면서 이것은 딴 걸로 바뀐 것입니다. 이건 실체가 없다 이거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실체가 있느냐? 그죠? 사랑의 실체가 있다면은 어느 날 미움이 찾아와 가지고 너 저 사람 미워해 해서 미움이 실체가 주인이 돼서 미워했습니다. 그래도 사랑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사랑이라는 존재가 사랑이라는 조건을 현상, 상태를 이루고 있던 것이 다른 요인에 의해 가지고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중인연생법, 무릇 모든 것은 인연생법, 인연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인연으로 만들어져 있는 임시적인 이름, 변화하는 상태의 한 이름이 바로 사랑입니다. 변화하는 한 상태의 현재 용도로 쓰고 있는 이름이 리모컨이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은 임시적인 이름이고 이것 속에는 전체를 이루고 있는 게 있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실체로 보지 마세요. 이것이 공입니다. 공. 실체로 보는 그 생각에는 비어 있습니다. 조건 결합만이 있을 뿐이지 실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이런 말입니다. 그죠?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다만 내가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죠? 내가 그럴 수 없다라는 생각 자체가 빈 겁니다. 그래서 모든 현상을 볼 때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다. 결국은 초기 불교의 말로 바꾸면 뭐겠어요? 무아뜨만, 무아고, 그죠? 모든 것은 변화한다. 이런 말, 변화 과정 속에 있는 것. 변화 과정 속의 이름이고, 변화 과정 속의 현상이고, 변화 과정 속의 존재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은 또 어떤 공간으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의 의미도 갖고 있고, 이러한 공을, 이러한 인연의 이치,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을 때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번뇌들, 우리들의 정신 수준, 이거에 따라서 다르게도 표현합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면 곤란하니까요. 여기서 아공, 법공, 구공 해서 삼공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러면은 우리는 이 대상에 대해서는, 리모컨에 대해서는 이 리모컨이 실체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죠? 그럼 알았습니다. 그럼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나에 대해서 나는 이러이러해야 된다. 이런 나의 어떤 고정된 불변의 실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나라는 것은 온의 조건으로 이루어진 거고, 나의 생각 수준, 시기라는 것도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마음층의 마음이 있는 변화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 조건을 바꾸었을 때 불만족은 언제나 만족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라는 실체가 없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는 궁극의 나의 실체가 아니다. 이것이 바로 아공입니다. 내가 비었답니다. 내가 비었다. 이러면은 그 결과로서 뭐가 나오겠어요? 잘못된 생각 방향들이 없어집니다. 그것이 번뇌가 일으키는 장애가 없어집니다. 그렇다면은 그 다음번은 어떤 이제 대상에 대한 얘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대상에 대한 얘기를 바로 법공이라 그럽니다. 법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현상이나, 그죠? 모든 존재거든요. 모든 현상도 실체가 없다. 그죠? 우리가 두려움이라든가 공포의 존재가 어디 있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압도당할 때 그 사람이 공포스럽지, 그 사람을 압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순간 공포는 없는 거예요. 공포스러운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있는 것을 바로 바라보았을 때 거기도 실체가 없다. 그런 것도 변화하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개념도 그렇고 모든 존재도 그렇고 그렇다 이거죠. 현상도 그렇다 이거죠. 그럼 대상으로서의 공은 뭐예요?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게 가능하다. 바로 이 말이죠. 그렇다가 보니까는 무엇이 있다, 어떤 관념이 있다, 이데올로기가 영원하다, 진리가 있다,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하는 규제하는 것, 금계, 이런 것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러한 금계에 집착하는 것을 법집이라 그럽니다. 무엇이 있다, 천동설이다, 세상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바로 법집입니다. 그 법집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이 법집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법공입니다. 법공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가 됩니다. 알미 나를 방해하는 것. 그죠?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돈다. 그러다가 내가 세상에 얻어맞아요. 세상 참 어리석어요. 국민들이. 그럼 그 국민들이 나를 어리석게 만듭니다. 어리석은 건 당신이지 세상이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이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법집, 이 법집에서 자유로우면은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나를 가로막는 것. 그래서 그것을 소지장이라 그래요. 소지장, 번뇌장, 소지장. 이것이 두 가지의 장애입니다.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아공도 있고 법공이다. 이렇게 말하니까는 그러한 말을 하는 그것 자체는 뭐 웃자고 저짜고 이렇게 해서 논리를 꼬리를 물고 가요. 그게 뭐예요? 현상을 표현한 말에 그 현상을 표현한 말에 실체가 있는 걸로 착각을 해서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더불어 다 변화하는 거예요. 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공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공, 법공, 더불어공, 구공 이 셋을 해서 삼공이다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나와 세상과 모든 존재들이 참다운 모습은 삼공의 바다다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 가지의 공의 모습이 어우러진 이 속에서 더불어 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요약을 하겠습니다. 공, 인연의 다른 이름이다. 인연의 신장개업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원불변한 실체가 없다. 영원불변한 존재도 없고 영원불변한 감정도 없고 영원불변한 나의 현재 상태도 없다.
끊임없이 바꾼다. 나도 바뀔 수 있다. 모든 것도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것이 공입니다. 어떻게? 괴로움이 없는 것, 불만족이 없는, 항상 즐거운, 날마다 즐거운 삶, 날마다 좋은 삶, 날마다 보람 가득한 삶, 날마다 나와 남이 이로운 삶을 만들어 나간다. 이거죠. 공, 바로 그렇습니다.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 잘못된 생각 방식으로부터 자유로워라. 소지장, 번뇌장으로부터 자유로워라. 그죠? 그게 바로 공입니다. 네. 공으로서 빛나는 하루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